좋은 뉴스가 쌓인다. 뉴스테이블. 네, 오늘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5분 정도 먼저 빨리 뵙게 됐습니다.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조재욱 교수, 더팩트 강복음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뉴스테이블에서 함안군에 5만 명의 관광객이 몰렸다. 함안 낙하놀이 축제 얘기를 저희가 했었는데 함안군 인구가 6만 명 정도 되는데 5만 명, 거의 육박하는 인구가 오면서 관객들이 오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그래서 군의 준비와 대처에 저희가 문제점을 제기를 했었거든요. 박안수 경상남도 지사가 어제 이와 관련한 발언을 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네, 박안수 경남도지사가 어제 진주 경남도청 서부청사에서 열린 그 실국 본부장 회의에서 혼잡을 빚는 이 함안 그 낙하놀이 같은 축제나 행사는 예약제를 도입하는 매뉴얼을 좀 해야 된다 하면서 그 또 짧은 인사말이나 이 뭐 좌석 배치 유연화 같은 이런 기관장 중심이 아니라 참여자 중심의 그 행사 문화를 좀 추구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약제 도입 같은 이야기는 아마 교수님 말을 들은 것 같아요. 아니 우리 비슷한 궤인데요. 윤동현 아나운서 말을 들었죠. 아, 교수님 얘기 아니었습니까? 예. 예, 어쨌든 잘 풀린 것 같아요. 그럼 저희 방송을 봤다는 거죠. 네네. 저희 방송을 본 거고.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낙하놀이 축제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때 함안 군수께서 내년에 낙하놀이 축제를 폐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러니까요. 예. 했단 말이에요. 함안군 역량으로는 도저히 좀 쉽지가 않다. 예.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몰려오면 네. 그래서 우리 윤동현 아나운서가 대안으로 예약제를 실시하자 이렇게 제가 이야기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네. 여하튼 지사께서 좀 좋은 안을 내놓았다 이렇게 평을 내리고 싶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좋은 저는 대안이라 보고요. 그다음에 안전이 담보된 상황에서 지역 축제 행사는 열리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 축제나 행사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게도 연계가 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 사랑 그다음에 자부심으로 이어지고 또 고향을 떠난 사람들에게 내 고향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가급적 방문객은 많으면 좋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축제나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이제 좀 더 하나 더 나가면 축제 기간을 좀 더 늘리면 어떨까? 이게 함안의 그 낙하놀이 축제는 하루잖아요. 예. 그러지 말고 예약제를 실시하면 많은 관광객을 그 받지를 못하니까 수용을 못하니까 그 예약제를 실시하되 축제 기간을 조금 더 늘리면 네. 그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좀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도 만약에 경남도가 본다면 이 교수님의 얘기도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실시간 채팅으로 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입니다라고 하셨는데 다행입니다. 그래도 거론됐던 게 외양간을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예, 그러지 않고 이제 사고 우려도 줄고 지역의 대표 축제로 더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파볼 이야기는 더불어민주당 소식인데요. 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9시간 만에 그만뒀습니다. 전격 사의를 표명했는데 관련 이야기도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이래경 이사장이 과거에 천안함 자폭이랑 뭐 미국이 코로나 진원지다 뭐 네. 이런 취지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니까 이 임명 9시간 만에 바로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래경 이사장이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초대 상임위원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김근태계 인사로 분류되긴 하지만 지난 2014년에는 안철수 국민의힘 그 의원이 추진한 새정치연합을 이 창당한 당시에 참여해서 한때 또 안철수계로 묶였거든요. 예, 근데 또 최근에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한다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예, 불법이나 비리 행위를 저지른 건 아니고 또 원내 인사도 아닙니다만 현충일을 앞두고 하루 앞두고 뭐 천안함 조작 이런 얘기는 참 국민들의 눈높이를 전혀 맞추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혁신, 쇄신의 적임자로 봤던 인물인데 그렇죠. 그리고 또 정부와 집권 여당의 인사에 있어서 분명 민주당은 쓴소리를 많이 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이거 좀 뻘쭘하게 된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예.
일단은 이제 당 외부 말고도 당 내에서 비판이 너무나도 많이 쏟아졌잖아요. 제가 이게 늘 하는 이야기인데 SNS는 잘하면 본전이다. 그러니까요. 가급적이면 안 한 게 예. 낫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여하튼 이분이 SNS 그런 글을 올리다 보니까 이런 파장이 난 거고 이게 결국 이제 본인의 말대로 마녀 사냥식 정쟁의 대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본인은 마녀 사냥식이라고 표현했지만은 국민들 대다수는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 당 내부의 인사들이 또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이제 결국 총선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 부담을 많이 가진 것도 맞고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한나절도 안 돼가지고 사의를 표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9시간 대해서 만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고 지금 이제 정부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할로를 못 차고 있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동북토 의혹도 있고 그다음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사건도 있는데 네. 그래서 민심이 많이 이탈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뭔가 좀 위기로부터 탈피하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그 혁신위를 가동을 시킨 건데 여기 혁신위를 잘 이끌기 위해서는 그 위원장이 중요한데 위원장 선임을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재명 대표 리더십은 타격을 입는 것은 불가피하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돈봉투 말씀하신 뭐 코인 리스크도 있었는데 당장 당 대표도 사법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또 민주당 내 권리당원 대표 직무정지 관련 요청 뭐 법원이 기각했다고 합니다만 이런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선임했던 혁신위원장이 9시간 만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원래 선임부터 시작해서 당명을 바꾼다 뭐 이런 얘기도 그렇죠. 있었던 것 네. 같은데 첫 단추부터 지금 잘못 깬 상황이 됐고요. 그러면 민주당은 다른 적임자 바로 찾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그 이래경 이사장의 뜻을 예. 뭐 존중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음 혁신위원장으로 역량 있고 신망 있는 분들의 이제 주변 그 추천을 좀 참조를 해가지고 잘 찾아보겠다고 말을 했는데 예. 뭐 논란이 없는 인물을 찾기가 좀 힘들긴 하겠죠. 그래도 뭐 그냥 그 어느 정도 좀 이번보다는 논란이 덜한 인물을 네.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야말로 소일골다 외양간 고치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교수님 어제 그 국민의힘에서는 선진화 특위 이런 얘기했었잖아요. 예. 국민의힘은 선진화 얘기하고 있고 민주당은 지금 혁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은 좀 어떤 노선을 타야 될까요? 그러니까 혁신위에게 정권을 주겠다 했거든요. 이 정권을 주겠다. 예, 예. 정권을 준다는 말은 공천권을 주겠다는 말과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이 정권을 주기 때문에 혁신위원장이 누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내의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혁신위원장이 누가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예. 근데 혁신위원장이 대중적 인지도도 있고 평판도 좋고 역량도 좋고 리더십도 있고 추진력도 좋고 이런 사람을 찾으면 좋은데 이런 사람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만일 설상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정치계와 연루되기를 좀 꺼려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정치판 자체가 진흙 싸움판이잖아요. 그렇죠. 본인의 이미지가 실추될 가능성도 높고 본인이 큰 정치에 뜻이 없으면 가급적이면 시민사회에서나 다른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들 여기 잘 안 들어오려고 해요. 예. 어쨌든 혁신이 출범이 미뤄진다면 민주당 위기는 오래 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원장이 누가 되느냐가 민주당 혁신을 위한 제일 시급한 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미래님께서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후보가 있을까요 하셨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고심하고 있겠죠. 예, 저희도 한번 추측하면서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제가 오프닝 때 얘기를 했었는데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사용하는 해저 터널에 바닷물을 주입하는 작업이 완료됐다. 네. 그런데 이 소식이 마침 또 현충일에 전해졌기 때문에 순국 선열들이 뭐라고 했을까 궁금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제가 상상을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피지 공화국의 한 사람이 얘기를 했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어떤 얘기입니까? 네, 이 피지 내무부 장관이 지난 3일에 싱가포르에서 그 개최된 제20회 아시아 안보 회의 중에 열린 그 해양의 안보 질서 관련한 섹션에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일본이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한다면
그럼 왜 일본에 두지 않느냐 이런 사이다 발언을 했습니다. 예. 예, 여기에 덧붙여서 뭐 만약에 바다로 방류하면 어느 시점에서 오염수가 남쪽으로 흘러 들어올 거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우려가 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서 중국에서도 그럴 거면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써라 얘기도 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비판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고스란히 피지 장관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요즘 그 탄산 없는 제로 많이 따지는데 예. 이거는 뭐 제로가 아니라 탄산 과다 발언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속이 시원하죠. 예. 시원한데 그 윤석열 정부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생각을 해서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좀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국민 한 사람으로서 우리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이 피지 장관처럼 저런 사이다 발언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피지 사이다 정부 고구마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피자는 물만 유명한 줄 알았는데 탄산수도 유명하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넘어갈 텐데 창원시 의회 얘기입니다. 5분 자유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 발언인데 뭐 자유가 사라졌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이 기존에는 예. 이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할 때 의회 사무국을 통해서 의장에게 신청을 했다면 이게 변경이 됐어요. 이 위원회별로 4명씩 상임위원장에게 신청을 하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즉 이 그동안 예. 이 제한 인원보다 이게 5분 자유 발언이 한 회 때 그 한 8명 정도 할 수 있거든요. 네. 50분을 쳐가지고. 예. 근데 이 8명보다 더 많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추첨제로 운영을 하다가 네. 사실상 할당제로 그 제한이 돼버린 거예요. 할당제도. 네. 그러면 의회 내에서 뭔가 고르게 기회를 주겠다 뭐 이런 내색을 표한 겁니까? 의회에서 그 뭐 고르게 주겠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이제 그 여당의 예. 이 약한 야당을 예. 좀 탄압하겠다라는 아, 그래요? 쪽으로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러면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그 시의회 의장단에서 결정을 했는데 물론 이 운영위원회랑 논의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이 지난달 말쯤에 의장단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거의 뭐 사실상 할당제를 채택하면서 운영위원회와의 소통 부재가 좀 아쉬움으로 남았다 이런 그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단에서도 의장도 국민의힘이 정당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국민의힘의 좀 우위가 아무래도 수적으로 있는데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 자유발언 기회가 축소됐다 이렇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말 그대로 5분 자유 발언인데 이 자유 발언의 기회를 제한하는 식으로 그 의장단이 규정을 마음대로 바꿔버리니까 예. 오히려 의회 스스로 발언권을 제한한 것이다라고 비판이 있습니다. 의회가 의회 스스로 발언권을 제한한 것이다. 그래서 전홍표 민주당 창원시 의원도 의회 기본은 의회 민주주의입니다. 이번의 의사결정은 과정상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기존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을 사무국을 통해서 의장에게 하도록 돼 있는 거를 위원회별로 4명씩 상임위원장에게로 바꾼 점을 문제를 삼았습니다. 자, 교수님 또 이런 경우는 저는 또 처음 보고 듣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게 보십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의장단이 월권을 행사한 것 같아요. 월권 행사했다.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되었냐면 그 5분 자유 발언할 때 중복 발언도 많다. 그다음에 불필요한 발언도 많다.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을 하고 그 제도에 손을 보겠다 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중복 발언이든 불필요한 발언이든 이거는 의장단에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언론이나 시민사회 우리 도민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네. 본인들이 그게 좋은 발언인지 나쁜 발언인지 왜 본인들이 평가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전홍표 의원의 이야기처럼 그 의회 내의 민주주의 절차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지금 이 제도를 손을 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문제도 많고 이게 5분 자유 발언은 의원들이 그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의원 자신이 그 소신이 있는 발언을 피력하는 곳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5분 자유 발언은 그렇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이 많이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아무래도 야당 의원들은 집행부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더군다나 특히 지금처럼 의석수가 여당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더 그런 현상이 잦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집행부와 소통의 기회가 적은 야당 의원들에게 5분 발언은 굉장히 필요하고 여기에 이제 5분 발언이 축소되다 보니까 야당 의원들에게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말씀 들으면서 실시간 채팅으로 틱틱틱 소리가 납니다. 오디오 상태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다, 뭐 충분히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판단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김익은 창원시의회 의장 같은 경우에는 5분 자유발언 총량 50분 제한 규칙 포함해서 5분 자유발언 운영 방식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기사 속에 보도가 된 것을 제가 또 확인했고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경남대 조재욱 교수, 더팩트 강보은 기자 함께했고요. 오늘 또 현충일인데 나와주시느라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